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어버이날 어느 골목에 걸린 현수막 사진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퉁친다는 것은 주고받을 물건이나 일 따위를 비겨 없애다 라는 의미로 흔히 상대방과 주고받을 것이 있을 때 그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물건 등을 주고받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임에도 그러나 국어사전에 퉁치다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는 말로 셈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셈셈은 국어사전에도 나오는데 주로 이다 앞에 쓰여 두 가지 일의 결과가 같음을 이루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퉁치다라는 말이 보다 친숙하고 일반적인데 영어 same same에서 유래되었음이 틀림없을 셈셈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으면서 퉁치다라는 말은 비표준어라는 이유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릴 때는 셈셈과 같은 말인 쌤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비석치기나 사박놀이를 하면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너도 앞서 비슷한 잘못을 하였는데 내가 눈 감고 넘어가 주었으니 이번 내가 한 잘못도 한번 봐주라 라고 할 때 쌤쌤이라고 하곤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한 번 둔 수를 물려달라고 할 때 이 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통상은 한쪽이 쌤쌤하면 상대방이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얌체거나 쪼잔한 놈으로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고 게임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례적이고 당하는 쪽에서 억울하게 느껴지는 쌤쌤이 있었습니다. 주로 나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가 행사하는 쌤쌤인데 예를 들어 내가 그 친구 옆을 지나치다가 실수로 발을 밟거나 몸이 닿게 되면 일부러 다가와서 발을 세게 밟거나 몸을 부딪힌 다음 쌤쌤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찜찜하고 부당하긴 한 것 같은데 꼭 집어 무어라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상대방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므로 억울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고 양 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위 두 사람 중 어느 일방은 자기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와 상대방의 자기에 대한 채무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퉁칠 수 있는데 이를 법률상 상계라고 합니다. 특별한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퉁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위 의사 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이고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예를 들어봅니다. A가 B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채권을 회수할 방도가 없습니다. 에라 어차피 받지도 못할 채권 B를 실컷 두드려주고 손해배상 채무와 위 채권가를 퉁쳐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아는 사람들을 시켜 B를 데려오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실컷 때렸습니다. A는 야구방망이를 내던지면서 B에게 치료값, 위자료와 퉁치고 종전 채무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유효하여 B에 대한 위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상계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관한
민법 제496조의 규정입니다. A는 위 상해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B에 대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년 2월 15일 선고 2014-19776 판결은 이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면 이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까지 소멸하게 되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를 유추 적용하여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수로 발을 살짝 밟았을 뿐인데 덩치 크고 힘센 친구가 다가와서 힘껏 발을 밟으며 쌤쌤 하고 말할 때 통증보다 아프게 다가왔던 억울함, 부당함의 실체를 나이가 들고 법률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쌤쌤은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와 같은 법률을 알았더라면 항의라도 해보았을 텐데 하기야 살아가며 부딪히는 이런저런 일들이 사리에 맞고 법에 따라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어서 과연 그와 같은 항의가 통했을까는 의문입니다. 최고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어른들 사회, 공직사회에서도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잘못을 지적하다가 자리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 것이 다반사인 것을 보면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덩치 크고 힘센 친구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그냥 속으로만 억울함을 사귀고 만 것이 나름대로 현명한 처사였을 듯도 싶습니다. 괜히 항의를 하였더라면 매나 한 대 더 맞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